여러분 안녕하세요, 구민호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. 고객 선물 어떤 것이 좋을까?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추석이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요. 그 명절 앞두고는 또 선물 같은 것들 고민되시죠.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는 거는 매번 그 반복되는 고민의 주제 같아요. 고객의 생일에, 고객의 결혼기념일에, 고객이 뭔가 계약을 했었을 때, 명절 앞두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늘 선물을 뭘 할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. 선물에 앞서 우리가 고객 관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고객을 관리한다, 고객의 만족을 관리한다, 고객의 관계를 관리한다, 이런 걸 떠올릴 때 여러분, 고객 관리라는 거를 CS라고 하잖아요. 그게 영어로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CS? 클라이언트 또는 커스터머, 즉 고객의 satisfaction, 뭐죠? satisfaction이 만족이라는 단어거든요. 고객의 만족을 우리가 흔히 이제 고객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만족이라는 거는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. 하나는 뭐예요? 불만족을 제거하는 거죠. 만족한다는 거는 내가 별로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. 불만이 없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뭐냐? 그 단순하게 불만이 없다는 걸 넘어서서 뭔가 그 감동이 있는 상태, 그게 주로 이제 고객 선물이 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이 선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다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크게 고민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? 타이밍이죠. 타이밍. 언제 선물을 할 건가? 두 번째는 누구한테 선물할 건가? 세 번째는 종류. 이런 것들인데, 타이밍은 뭐냐면 여러분 언제 선물할지를 고민하게 되죠. 계약했을 때 선물해야 될지, 명절 앞두고 선물해야 될지, 뭐 생일, 결혼기념일,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타이밍들이 고민이 되는 건데, 여러분 그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기대치 위반 효과.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래요. 기대치 위반 효과.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. 생일, 결혼기념일, 그런 때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건 고객 입장에서 뭐예요? 기대가 가능하죠. 아, 이날 내가 생일이니까 선물을 주는구나, 이날 내가 결혼기념일이니까 선물을 주는구나,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? 떨어진다는 겁니다.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. 예측하지 못했을 때 훨씬 기쁜 거예요. 이런 거죠.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늘 공부를 잘했고 둘째 아들은 별로였는데 둘째가 갑자기 시험을 잘 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. 그런 거거든요. 예측을 벗어난 어떤 기쁨, 이런 거에 사람은 훨씬 더 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타이밍은 뭐다? 예측한 날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. 생일, 결혼 이렇게 반복되는 날에는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. 명절 앞두고도 안 하는 편이에요. 어느 날 뜬금없이 어디 여행 가서 사온다든지, 즉 예측하지 못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선물을 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두 번째, 선물의 대상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이 계약을 하셔서 뭔가를 내가 선물을 하고 싶지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. 그 남자분을 위한 건지. 선물은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이 좋고요. 또 하나, 성인보다는 아동이 좋습니다. 저는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에 어떤 뭐 특이한 뭐 인형이라든지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으면 좀 잔잔한 것들을 사와서 제 고객이 애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크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세 번째로 선물의 종류, 뭘 할까냐는 건데,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무조건 실용적인 선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희귀한 걸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을 것 같은 아이템들이 있죠. 그런 소비들을 할 수도 있다. 뭐 고가의 어떤 볼펜이라든지, 또 좀 메이커 있는 골프우산 꽤 비싸거든요. 그런 걸 한다든지,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는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. 그런 방향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. 제가 지나갔던 선물들을 생각해 보면, 그 U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있어요. 나이키, 뭐 아디다스, 이런 거와 경쟁업체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.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제가 한국에 아직 그 브랜드가 없을 때 미국 가서 그 골프 티셔츠를 사서 열 몇 분 제가 고객분들에게 선물한 적도 있고요.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폴에서 그 아이스 와인이 유명하거든요. 또 그런 거 사온 적도 있고, 제가 아프리카 여행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거기서 와인 50병을 사온 적도 있어요. 물론 통관할 때 세금 때문에 약간 후회한 적도 있지만, 그게 뭐냐면 특이한 거잖아요.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사오거나, 또는 고객분들이 자기 돈으로 사기는 좀 애매한
조금 고가의 물건을, 왜냐면 그 고가라고 해도 그 카테고리 내에서 조금 비싼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,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고객 선물과 관련해서 꼭 여러분 기억하실 키워드는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,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.